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지매캉 친구 맺어 주이소. 아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지난 주말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기도 했고요. 부산도 하루 확진자 수가 82명이 되기도 했지요.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제일 상황이 심각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큰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 주말 우리나라 전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걸까요? 이게 아마 겨울이라는 날씨가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네. 이 겨울에 증식도 빨리 일어나고 천정력도 길고 감염 전파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전 여름이나 이전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더해서 하나 또 시민들께서 또 오랫동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지쳐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동량이 그 직전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다고 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거리두기가 유일한 차단 방법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리두기 좀 더 강화해가지고 시행 중이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82명이나 나오고 어제도 21명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82명 발표돼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요양병원에서 그 전수검사에서 57명이 확진되는 바람에 아주 숫자가 많았고 그 외 환자를 보면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아마 이 요양병원이 가장 큰 이유인데 다른 부분들을 보면 대개 부산은 한 20명 유해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1일부터 2단계에다가 강화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 되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명대로 억제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또 감염 경로 불명한 확진자가 어제도 5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거나 모임들이 있으면은 확산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계속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80명이 넘으면서 좀 숫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우선은 요양병원에서 10명 정도가 전수검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그죠 잘 지켜야 될 거죠. 근데 이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게 지난 10월에도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요양병원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여기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간병사나 또는 직원이나 간호사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가로는 이 환자들의 밀집도가 아주 높고 한 명의 간병사나 간호사가 맡아야 되는 어르신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분이 감염이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든지 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이나 수가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코로나19 아닌 다른 신종 감염병이 올 때도 항상 우리 메르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고 지금은 또 이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거고 제 전공이 또 감염 이것도 감염 관리 네. 쪽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진짜 안 고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구조적인 문제니까 네.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상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다 아닙니까 대체로. 네네. 근데 이 저번에 한번 대거 확진자 나오고 나서 뭐 전수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던데 그런 거는 좀 전혀 좀 아직 반영은 안 되는 갑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병상 간격을 넓히면 좋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구조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라는 날씨 때문에도 더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부산은 사실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2.5단계가 되지만 네. 아마 서울 수도권은 지금 빨리 3단계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예. 인식은 동일하게 하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도 이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은 지금 빠른 격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네. 감염 전파를 차단해야 된다는 싶은 마음이 저도 굴뚝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 격상하게 되면 많은 상공인들이 또 있게 될 피해를 또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대로 억제 안 되고 감소가 안 되면은 계속 큰 피해가 장기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격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시민들이 다시 힘을 내서 거리두기 협조를 적극 해주시는 게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단계로 하면서 우리가 좀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공감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네. 한 뭐 1주든 2주든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면 아마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는데 바로 불편감이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아주 위중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안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런 부분들 협조들이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 제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어떤 네.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3단계로 안 가기 위해서 네.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인데 일단 3단계가 되면 모임 자체가 10명 이상 모임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학교는 방학을 앞두고는 있지만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고 네. 필수기관, 특히 의료기관이나 이제 식료품점이나 이런 필수기관 외에는 모두 이제 집합 금지,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모든 다중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되고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모두 집합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식당도 20평 정도의 뭐 한 4-5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되고 예.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거의 락다운 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3단계로 그냥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얼뜻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뭐 백신부터 빨리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준비하고 노력할 텐데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접종되는 곳이 이제 거의 영국하고 곧 아마 미국이 네. 될 정도일 네.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을 이미 접종하는 곳은 있지만 그 두 백신은
안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안 된 백신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빼고라도 네. 우리나라가 아주 늦은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이 네. 확진되고 있거든요. 예. 유럽도 뭐 대개의 나라가 한 몇만 명이 하루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백신의 안정성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2, 3월 중에는 도입이 돼서 네. 올 상반기부터 아마 접종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문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은 방문을 자제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또 연말이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여행을 막 오실까봐 그게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3단계가 되면은 네. 조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가능한 한 다른 시도로 가는 것들 지금은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권고를 해주는 것을 부산시에 조금 더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서울은 그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하루에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 생기고 거의 네. 70-80%가 서울 수도권인데 네. 저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고려하면 아직도 피크 최고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정부에서는 갑자기 3단계 올리면 너무 충격이 되니까 네. 지금 계속 그 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마 이번 주 중으로 3단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몇 명이 이상이 감염이 되면은 감염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하루에 예.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를 네. 대개는 확진이 되면은 1주 정도로 보면은 몇 예. 명이 감염시킨지 통계가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보통 한 1, 2주 뒤에 네. 그 전주에 재생산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추세는 1.1대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만약 2가 되면은 1,000명이 2,000명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아주 긴장하고 있을 거고 부산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서울 수도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긴장을 좀 하시면서 두려움은 없대 긴장하시면서 좀 참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뭐 궁금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